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로 꼽는 동시에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전만큼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잠에서 깨서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은 우리의 신체 건강은 물론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숙면은 마치 우리 몸을 정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바탕으로 60세 이후에도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꿀잠 가이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편안한 밤을 만드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숙면의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너무 일찍 자는 것을 피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따를 때 가장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식의 일관된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가급적 짧게 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꼭 자야 한다면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가급적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낮잠은 밤에 숙면을 방해하고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규칙적인 이완 루틴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약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의 활동이 좋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합니다. 둘째, 숙면을 위해 잠들기 전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잠자리에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 이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오게 하는 듯 보이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자기 전 알코올 섭취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늦은 밤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십시오. 잠들기 직전의 과식은 소화를 위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을 꼭 먹어야 한다면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독서나 조용한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 이완 중심의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잠을 자는 공간의 환경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들 때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커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십시오.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침실을 잠을 위한 공간으로
뇌가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 위에서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독서, 식사 등 잠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에서 가볍게 활동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실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침구류를 사용하십시오. 베개, 매트리스, 이불 등 침구류가 자신의 몸에 맞고 편안한지 확인하십시오. 오래되고 불편한 침구류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낮 동안의 활동이 숙면을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밤잠의 질은 낮 동안의 생활 습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햇볕을 충분히 쬐십시오.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규칙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낮 동안 최소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는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소모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낮 시간이나 이른 저녁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 수영, 요가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수면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수면 위생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주 3회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지속될 때입니다. 이는 만성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콧골이, 수면 중 숨막힘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낮 동안 심한 졸음,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등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는 충분히 잠을 못 자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불안, 우울, 만성 통증 등 다른 건강 문제가 수면에 영향을 줄 때입니다. 수면 문제는 다른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수면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르십시오. 수면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며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잠은 우리 건강의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시니어 꿀잠 가이드를 꾸준히 실천하시어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매일 아침 개운하게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도 꿀잠 자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